네, 이번 주 주식시장에서 치열한 한 주를 보내셨다면 이 시간 주식 라운지에서 쉬어가시죠. 주식은 진지하게, 이야기는 편안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주식 라운지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수아입니다. 시장을 짓누르던 악재가 해소되고 호재가 쏟아지면서 금요일장 우리 증시 기분 좋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중소형주들의 탄력과 함께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틀 연속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는데요. 이 가운데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미국과 이란의 협상 진전 기대감에 3대 지수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특히 다우지수는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S&P 500 지수 역시 8주 연속으로 주간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반도체가 쏘아올린 글로벌 증시 호황 속에서 다음 주 시장을 이끌 종목들은 무엇일지 오늘도 저희 주식 라운지와 함께 시장이 원하는 해답들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토요일의 주식 라운지 오늘은 최창근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이번 주에는 그동안 아쉬웠던 코스닥이 굉장히 좋게 기분 좋게 날아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또 이번 주 국내 증시 흐름 어떻게 보셨을까요? 사실 이번 주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증시가 호황이기 때문에 시장에 큰 하락이 나오더라도 그냥 기회로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저를 자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저는 올해가 이제 사이클 초입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이 제가 생각할 때 신분 상승 기회가 나올 수도 있는 거다 보니까 좀 웬만하면 손절 같은 거 하지 마시고 좀 끝까지 들고 가시는 방법을 취하시거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올라갈 때 수익 한번 살짝 내고 내려올 때 조금 더 담아서 수량 쌓는 이런 방식을 조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은 주말이기도 하고 제가 꾸준하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왜 계속해서 들고 가야 되고 왜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관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러면 하락 같은 게 전혀 무섭지 않고 오히려 쉽게 시장을 바라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으로 제가 안내를 같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대형주 중심의 쏠림 장세가 완화되면서 중소형주 성장주 중심의 순환매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시장인데요. 계속해서 시장에 대한 주요 테마 이슈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이슈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일단 저는 시장을 일단 보실 때 매매 기법도 중요합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건 어떤 재료가 있는지부터 보셔야 되겠습니다. 사실 저는 기법보다 여기서 나오는 내용으로 제가 꾸준하게 들고 가라는 걸 말씀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지금 제가 시장을 이렇게 바라볼 수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첫 번째를 깔아두셔야 될 게 일단 전 세계가 호황입니다. 일단 제가 여기다가 그냥 핵심 포인트만 써 놓을게요. 전 세계가 호황입니다. 이게 호황. 그리고 마침 국내 증시는 지금 정부에서도 밀어주고 있고요. 정부 지원까지. 자, 글씨가 좀 안 이쁜데. 그리고 이제 보시면 전 세계 증시 호황에 되는 재료가 뭐냐면은 이 AI 시대에 맞는 가장 중요한 반도체라는 대기업이 우리나라에가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가 사실상 전 세계 증시 호황을 끌고 가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국내 증시는 예로 다 깔려 있어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전 세계 증시 호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요. 지금 세계 정부 어느 곳이나 미국, 일본 이런 진짜 큰 나라들, 중국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거대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정책들이 뭐가 있냐면은요. AI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AI라는 게 뭘로 만들어지는가를 대해서 보시면 되는데 당연히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 AI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를 막 건설을 해야 됩니다. 근데 데이터 센터라는 걸 아마 기사를 검색을 해보시거나 한번 그 뉴스란에다가
데이터 센터 2030 한번 쳐보세요. 뭐 2030 세대를 말하는 게 아니라 2030을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 AI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는 최소 기간이 2030년을 향해 있어요. 이 2030년까지 반도체가 계속해서 공급이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수요가 계속 늘어난다라는 거니까 그를 통해서 반도체 시장은 계속해서 쭉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지금 2026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최소 2028년까지는 상승 장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누군가 주식 시장에서는 누군가는 잃어야 되기 때문에 하락도 나오면서 전체적으로는 우상향을 하는, 그래서 지금이라도 많이 높아졌다라고 해서 겁내실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잡아서 저점이 되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이 어제의 저점이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AI에 맞춰서 지금 반도체가 계속 들어간다. 그러면 이 반도체가 들어감으로써 어떤 산업들이 가장 혜택을 보는가로 보시면은 그냥 지금 증시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왜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왜 지금부터는 포트를 뭘로 구성을 해야 될지를 이제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게 핵심이고, 이 핵심이 2030년까지는 되겠다. 한번 지금이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한번 들어보시면서 데이터 센터 그 계약 기간이나 그리고 엔비디아랑 삼성전자, 하이닉스에다가 납품 기한을 언제까지 맞춰달라, 이걸 한번 봐보세요.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2030년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게 아무리 폭락장이 와도 매수 기회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저랑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화요일 날 폭락장, 월요일 날도 많이 빠졌을 때 저는 종가에 계속 매수하라 그랬어요. 왜? 2030년을 향해서 올라간다라는 확신이 있어 버리니까 이걸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좀 안 좋은 얘기지만 어떻게 보면은 많이 주식 시장을 바라보신 분들께서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좀 비정상적으로 많이 오른다. 중소형주들이 못 따라가기 때문인데 그거는 간단합니다. 지금 부동산도 못 들어가고, 그다음에 지금 길 가다가 옆집 바둑이라든지 앞집 누렁이라든지 전부 다 주식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신규 초보자들이 엄청 많다라는 건데, 내가 만약에 주식을 처음 하면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SK하이닉스를 사지 그냥 일반 모르는 종목들은 사지 않아요. 그 말은 즉슨 무슨 말이냐, 지금은 대형주를 할 수밖에 없다. 왜냐면은 신규 자본이 지금 대형주를 향해서 더 많이 가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주변에 사람들이 이제 나 주식하려고 하는데 지금 삼성전자 사? 이런 얘기 하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삼성전자 말고 듣도 보지도 못한 종목을 얘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주식시장에 이미 도가 트이신 분들이 그런 종목을 얘기하는데, 지금은 신규자분들이 다 글로 가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를 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대형주가 어차피 올라가는 장세고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경제 호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 파업 이슈 관련해가지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노조, DX 노조에다가 투표권 없다 통보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당연히 적자 사업 보니까 이렇게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번에 고생 정말 많이 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기회로 봐야 되는 이유도 뭐고, 그리고 파업에 대한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은, 지금 반도체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2030년까지 데이터 센터가 계속 건립이 되게 되면은 여기에 반도체 수요가 계속 증가를 해요. 컴퓨터 좋아하시는 분들은 반도체 가격이 계속 올라니까 지금 컴퓨터를 사기도 부담스러운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만 보시더라도 반도체가 수요가 계속 늘어난다는 걸 노동자는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임금 협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도체가 만약에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면은 임금 협상해도 안 될 거기 때문에 지금 노동자들이 너무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임금 협상을 한 겁니다. 당연히 측에서는 들어줘야죠. 왜냐하면 엔비디아 최근에 젠슨왕 와가지고 삼성전자 이런 것도 얘기를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샘 올트먼도 와서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이야기한 거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런 것만 보시더라도 지금 반도체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노조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걸 토대로 그만큼 지금 노동자들이 요구를 해도 들어줄 수밖에 없을 만큼 반도체 상황이 좋구나입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 대부분은 반도체 산업으로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계속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10,000포인트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증권가에서도 계속 목표가 올리는 이유는 이 반도체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 반도체가
어디에도 들어가느냐? 로봇에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LG전자나 현대차 움직임이 정말 좋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저랑 같이 이제 움직이신 분들은 제가 로봇에 대해서 좋아하는 거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반도체는 저는 꾸준히 깔고 가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봇에도 반도체가 들어가야 돼요. 로봇이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인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로봇에도 반도체가 들어간다. 근데 왜 갑자기 로봇 이야기가 나오냐? 당연히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정말 많이 스트레스 받고 장난도 치고 막 그랬잖아요. 아, 왜 하필 저걸 해서? 근데 당연히 협상이 잘 됐지만 이를 통해서 우리가 시장에 기대를 느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당연히 로봇에 대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로봇은 파업을 안 하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로봇은 지금 꼭 가져가야 되는 섹터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대표적으로 대형주로 하면은 현대 관련주들. 왜냐면 현대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을 갖고 있어요. 현대차가 뭐 30%, 모비스가 20%, 뭐 글로비스가 10%, 뭐 이렇게 갖고 있는데 그러면 현대차가 올라간다. 그러면 스스로가 현대차가 올라가면 이거 너무 느려서 못 갈 것 같아. 아니면 너무 올라서 매수를 못 하겠어요. 라고 하면은 모비스, 무벡스, 글로비스, 오토에버 이런 종목들로 파생되는 애들을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종목 현대 관련 그룹주들로 따라가거나 아니면 반도체 삼성전자가 너무 많이 올라서 나는 못 잡겠어요 하시면은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거 삼성전기 잡으면 된다라고도 말씀드렸고 만약에 SK하이닉스가 너무 올라서 못 잡겠어요. 그러면 자회사인 SK스퀘어 이런 거 잡아보라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같이 분류를 해놓으셔서 못 간 녀석을 잡는 겁니다. 괜히 올라타가지고 걱정하지 말고 안 올라가는 애, 후발주로 움직이는 애 이런 애들로 잡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거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매 기법보다는 방금 지금 말씀드리는 시장 재료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AI 시대에 맞춰서 왜 시장이 성장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고 지금 왜 양자나 광통신이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며 일단 시장에서는 가장 제일 새로운 거 그리고 반전이 있는 게 시장에서 가장 좋은 재료거리거든요.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지난날에 한번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옛날에 엑스게이트나 ICTK나 KCS나 이런 종목들이 막 올랐다가 팍 내렸다가 다시 한번 부르붙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양자 컴퓨터도 결국에는 AI 산업에 쓰이는 기술인데 AI인 이번에 아이징이라는 게 이제 엔비디아에서 아이징이라는 양자 AI를 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양자 컴퓨터는 실제로도 있지만 오류가 너무 많이 나서 지금 활용을 못 하고 있어요. 오류가 많이 나는 거는 제가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큐비트라고 경우의 수를 막 늘려주는 건데 이제 컴퓨터 같은 애 10101010 이거를 사람보다 엄청 빠른 속도로 전산이 빨라버리니까 이걸로 컴퓨터 속도가 빨라지는 건데 양자 컴퓨터는 이 1과 0이 빠르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동시에 존재하는 거라서 경우의 수가 빨라서 좋은 거라고 해요. 이제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로 인해서 기하급수적으로 경우의 수가 많아진다라는 거는 데이터의 양도 많아지기 때문에 AI 산업에서는 필수거든요. 근데 이게 오류가 너무 많다 보니까 활용을 못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아이징이 그 오류를 잡아준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기존의 이 오류 때문에 기대감이 줄어들었던 걸 없애버려서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올랐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지금 이렇게 보시면 지원까지 들어간다라는 거는 젠슨항 대표가 2030년인가? 그때까지는 양자 컴퓨터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아마 생각 바뀌었을 겁니다. 본인도 만들어 놓고 생각보다 빨리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반전이고 새로운 거는 광통신입니다. 광통신도 무슨 공통된 워딩이 있냐면 결국 이 AI에 데이터를 빠르게 보내겠다는데 그 반도체 기업들 중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재료가 뭐냐면 반도체에서 발열을 줄여주고요. 발열이 적다. 우리도 머리 많이 쓰면 머리 뜨거워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체력 소모도 심해지고 머리도 많이 아파오는데 발열이 줄어든다라는 거는 전력 소모가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발열이 줄고 전력 소모가 줄고 그다음에 이제 발열이 높아지면은 속도도 줄어버려요. 컴퓨터 보시면은 컴퓨터 뜨거워지면 느려지잖아요. 마찬가지로 발열이 올라가면 컴퓨터도 느려지니까 발열을 최대한 잡아줘야 됩니다. 그러면 광통신은
대체 여기서 뭐가 해당되길래 이럴까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전력 소모 안 듭니다. 빛으로 가기 때문에. 그리고 해저 케이블, 제가 옛날에 대한전선이나 이런 거 데이터 센터 건립하려면 해저 케이블 파생된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LS 마린 솔루션이랑. 근데 그런 종목들도 있지만 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유리 관련된 선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글로 이제 광섬유, 빛으로 쏘기 때문에 데이터 전송도 빛으로 쏘기 때문에 이 전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빛으로 가기 때문에 더 빠르고 그리고 빛은 뭉쳐서 막 모아야 발열이 세지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빛으로 가기 때문에 발열도 당연히 전력보다는 적을 것이고 속도도 더 빠를 것이고 전력도 빛으로 가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광통신은 새로운 것.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결국에는 이 새로운 종목들이기 때문에 많이 오르는 거라서 얘네들도 당연히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바라보기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정부가 지금 물 들어올 때 노젓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가 지금 다 이 AI를 통한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 인프라주들이 다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민성장펀드까지도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정책으로서 계속해서 지금 증시 부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변동폭이 엄청 커요. 그렇다고 이걸 마이너스가 깊다고 해서 겁내실 게 아니라 마이너스가 깊은 만큼 상승도 크다라고 접근하시면 누가 그 상승이 하락이 컸다. 그러면은 그때 매수의 기회로 보는 시장인데 그걸 만약에 이제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신분 상승 기회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방금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엔비디아를 추격하기 위해서 AMD가 대만 반도체에다가 지금 15조 원을 투자를 하게 됩니다. 지금 이것만 보시더라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지금 반도체 생태계에 미친 듯한 투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지금 반도체 투자를 계속 들어가고 있고 제가 뭐 저랑 같이 꾸준하게 보시는 분들은 제가 세계 증시도 살짝 설명을 드리는데 지금 미국이 최근에 호르무즈 뭐 이런 거 할 때 일본이 정말 입맛을 잘 맞춰줬어요. 근데 그게 TSMC 공장을 자기네 땅에도 집계를 해달라. 그리고 반도체 시장을 계속해서 뭔가 해달라라는 워딩이 계속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지금 안 그래도 미국도 중국에다가 시장 개방을 하는데 H200을 공급을 하겠다. 이걸 팔겠다라는 내용인데 이거 팔게 되면 중국은 이 H200보다 좋은 기술이 많이 없거든요. 심지어 우리나라가 더 좋은 기술 많은데 아무튼 이거를 주게 되면은 이거에 맞춰서 뭐 맞춰가겠지만 이를 통해서 돈을 버는 엔비디아는 더 빠른 성장을 하게 되고 사실상 미국의 AI 패권을 장악하겠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반도체를 누가 더 많이 만들고 누가 더 강한 기술을 갖느냐가 국력을 따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말인즉슨 증시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우리나라는 반도체 시장이 너무 활성화되어 있고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그러면 종목은 대체 뭘로 해야 되는가라고 생각이 많이 드실 텐데 일단 데이터 센터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는 종목들을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일단 반도체 생태계에 투자한다는 건 이거 데이터 센터를 지어서 AI를 가져가겠다 이런 내용인데 당연히 반도체에 들어가죠. 그리고 이 반도체가 들어가면 뭔가 써야 돼요. 데이터 센터를 활용하다 보면은 전력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발열 얘기를 했던 건데 전력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전력은 돈이 되는 시장이에요. 그러면 전력은 돈이 되니까 지금 뭐 하락이 컸던 종목들, 뭐 원전, 재생 이런 종목들 팔아야 되나요? 안 팔아야 되나요? 라고 하면은 명확하게 답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데이터 센터 계속 지어야 되고 전력은 계속해서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원전 그리고 재생 이거 계속 필요로 하다예요. 심지어 데이터 센터는 기본 단위가 기가와트 단위로 되어 있는데 이 1기가와트가 대형 원자력 발전소가 만들어낼 수 있는 양이랑 비슷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큰 원자력 발전소가 전력을 생산을 해주는데 현실적으로 대형 원자력 발전소가 제일 전력을 많이 만들어 주거든요. 24시간 똑같이 계속 만들어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재생에너지로 따져 보면은 태양광도 나쁘지는 않습니다만은 뭐 태양광 패널은 뭐 한 3만 장 정도 들어간다고 하고 풍력 발전소의 풍력 터빈은 100기 정도 있어야 1기가와트를 짓는다고 해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원전이 좋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이 전력을 뭔가 만질 수 있는 애들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서 이제 전력이 돈이 된다는 것도 알았으면 얘네들은 들고 계시는 게 맞다. 그리고 다른 애들 전선주들 있죠. 해저 케이블 관련주들도 굉장히 움직임이 좋았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 활용화는 안 되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기대감이 늘어나는 거고 실질적으로 바다에 해저 케이블 이야기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해저 케이블이 데이터 전송을 해요. 데이터 센터가 있는데 데이터를 전송을 못하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란이 그런 내용도 나왔을 겁니다. 그 해저 케이블을 인질로 잡겠다라고 한 것도 아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이렇게 계속해서 원유를 가져가면서 에너지 패권 장악을 하면서 AI를 계속해서 지금 뭔가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걸 아니까 이란이 그거를 또 건드는 겁니다. 그래서 해저 케이블은 당연히 알아두셔야 되는 종목입니다. 근데 최근에 많이 올라버렸죠. 뭐 대한전선, 뭐 대원전선, LS마린솔루션 이런 종목들. 그래서 얘네들도 많이 올라왔지만 많이 내려왔다고 뭐 지금 손절을 할 게 아니라 아니면 오히려 더 매수를 해서 들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데이터 센터 지어지는 데까지. 그러면 2030년까지는 당연히 뭐 너무 맞춰서 하면은 사실 또 주식이 또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뭔가 재료가 이때 열려요. 학회가 이때 열리고 아니면 이날 뭐 상장이 되고 이날 뭐 발사가 되고 이러면은 딱 그날 끝이 나거나 그 전날 끝이 나요. 그러니까 2030년을 저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최소 2028년이 그나마 낫지 않을까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에 계속해서 반도체가 공급되는 거 우리 알았다. 그리고 이 반도체를 통해서 전력이 계속 생산된다라는 거 알았다. 그리고 이제 원전이나 재생에너지가 전력을 만들어주는 것도 알았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전송해주는 거는 해저 케이블이나 아니면 뭐 광통신이나 이렇게 되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얘네들은 기본 포트에 있거나 아니면은 내가 물려 있다. 겁내실 이유가 없다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또 시장에 신규분들이 많기 때문에 대형주로만 일단은 지금 보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관련된 누구나 아는 종목들, SK하이닉스 아니면은 뭐 삼성전자 뭐 이렇게 누구나 알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이름이 쉬운 거, 누가 봐도 반도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다든지 뭐 SFA 반도체, 제주 반도체, 그냥 누가 봐도 반도체 이름이잖아요. 근데 반도체 이름이 아닌 것 같은데 반도체인 회사들은 생각보다 잘 안 갑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이 제가 봤을 땐 신규 분들이 좀 많아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걸로 보셔가지고 뭐 그냥 대형주 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런 거를 보셔서 어떤 섹터가 이제는 뭔가 빨리 오는지 이걸 한번 보시면서 이제 시장 대응하시면 되시고, 만약에 여기에 있는 관련주들을 포트를 구성을 했는데 반도체가 먼저 간다. 그럼 반도체를 뭐 물을 타거나 추격 매수를 하는 거고, 만약에 반도체가 내려가면은 여기에는 물 탈 게 아니라 전력이나 원전이나 이런 쪽이 강하게 올라간다. 그러면 이쪽을 물 타거나 추격 매수해서 얘는 잠깐 뒀다가 이런 식으로 주도 섹터에 맞춰서 움직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 파생되는 거 꼭 보시고, 그리고 이 반도체를 또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시대가 또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고 이 공급을 맞추기 위해서 사람보다는 로봇을 또 쓰려는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 특성상 지금 최근에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로봇주들도 꼭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종목들 어떻게 잡는지 설명드릴 테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 한번 꼭 인지를 하셔가지고 시장 바라보시면 하락이 무섭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하락 안 무서워지면 지금부터 이제 공격적으로 매매하셔서 어떻게 보면 좀 신분 상승의 기회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시장에 대한 이슈들 전문가님과 함께 점검해 봤습니다. 여전히 변동성이 큰 시장 안에서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할지, 또 어떤 종목이 내 계좌의 수익을 더할 수 있을지 고민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 매일매일 달라지는 시장 안에서 좋은 상승 흐름이 나올 만한 종목들 나도 함께 발굴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최창근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무료 교육방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생방송 50분 동안만 무료 교육방 입장 가능하시고요. 교육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거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최창근 세 글자 보내주시면 지금 바로 교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교육방에 들어오시게 되면요, 다음 주 시장에 대한 핵심 전략들뿐만 아니라 천상계로 갈 수 있는 종목을 포착할 수 있는 검색시까지 무료로 함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손실은 최소화하고 수익은 극대화해보고 싶다. 장중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고민된다 하신다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거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최창근 세 글자 보내주셔서 지금 바로 교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을 선별해주는 천상계 검색식 많은 분들이 활용해 보시면 시장 대응에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정관님, 검색식 또 어떻게 활용해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검색식을 제가 쓰는 이유는요, 방금 데이터 인프라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당연히 먹을 때 먹고, 그리고 매도할 때 매도하고,
그다음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 주식 방송을 보는 이유도, 그리고 주식을 계속 하는 이유도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돈을 벌기 위해서기도 하잖아요. 당연히 묵혀두는 게 잘 된다는 건 다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도파민이 안 채워지기 때문에 그를 채워지려면 당연히 주도 섹터를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주도 섹터는 파악하는 거는 일단 우리는 데이터 인프라라는 걸 일단 알아요. 전체적인 큰 틀로 보면 데이터 센터라는 게 있는데 시장에 돈이 어딘가로 쏘여지는가를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일단 금요일 기준으로 하면은 딱 그 공통된 종목들이 있어요. 이제 보시면은 뭐 엑스게이트 아니면 뭐 빛과전자 아니면은 밑으로 내리면 빗셈전자, 그다음에 또 내리면은 뭐 대한강통신, 뭐 이러한 종목들이 지금 우리넷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로도 있고요. 그러면 이 5개가 어떤 섹터인가요? 라고 물어보게 되면은 광통신 섹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당연히 저는 지금 광통신 섹터는 지금 검색식에서는 금요일 기준으로 나온 건데 목요일 기준으로 보는 게 사실 맞거든요. 근데 금요일 기준으로 보면 일단 광통신이 더 강해서 아마 화요일 날에는 갭 상승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이 종목을 안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거냐, 빛과전자가 일단 상한가를 닫았기 때문에 광통신이 좋다라는 건 알게 됐어요. 그리고 광통신주인 이 빛과전자가 아마 7,000원짜리가 전고점을 돌파하기 바로 일부 직전인 자리일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아마 이게 맞을 겁니다. 전고점을 돌파하는 이 자리를 9시 구간에, 9시에 갭 구간 일어나는 거 아시죠? 그때 저는 보통 파는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보통 그 자리에 들어가면 물리잖아요. 9시에 들어가면. 근데 이제 9시에 저는 파는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도 그 시간에 좀 제일 많이 파는데 아무튼 그때 올라갈 때 9시 30분까지 빛과전자가 뭐 상승을 크게 유지한다라는 전제가 깔리면 우리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아, 광통신이 지속성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보자면은 빛과전자가 올라갔다. 그러면은 관련주들을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대한강통신이 있고요. 광전자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넷 지금 보여지는 종목들. 근데 여기서 거래대금이 큰 걸로 보셔야 돼요. 근데 지금 당일 거래대금으로 보면은 지금 대한강통신이 밑에 있는데 이거는 상승률로 제가 이렇게 눌러놔서 그런 거고 광통신 중에서 거래대금이 크다라고 접근을 하면은 광통신인 이 대한강통신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아마 광전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빛과전자가 크게 올라간다. 그러면 관련 섹터인 종목들 방금 이 5개가 있으면 주도 섹터라는 걸 알 수 있으니 거기에 있는 종목이 9시 30분까지 만약에 크게 유지를 해준다. 빛과전자가 2연상을 쳤다.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대한강통신 잡고 당일 매매하시면 됩니다. 그냥. 근데 웬만하면 당일 매매로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반도체 이쪽으로 그냥 실질적인 실질적인 이게 있어야, 물질이 있어야 지금 그 영업이익이 늘어나야 더 들고 가기가 더 좋고 변동폭이 더 깔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광전자는 금요일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고 방금 아까 설명드렸던 뭐 AI 기반으로 될 수 있는 파생들 그런 쪽으로 이제 보시는 게 됩니다. 그리고 검색식은 제가 뭐 장중에도 계속 넣어드리지만 실질적으로 직접 보시면서 하시는 게 더 결과값이 좋을 거예요. 그래서 기간 동안 등락률과 거래대금 이거를 여기에다가 기입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키움증권 기반으로 한 건데 어느 증권사든 다 쓸 수 있으니까 이거 뭐 한번 확대해가지고 해보시거나 아니면 들어오셔서 제가 그냥 장중에 첨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토대로 어떻게 매매하는지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네, 방송에서는 못다한 더 자세한 투자 기법과 전략들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최창근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무료 교육방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생방송 50분 동안만 교육방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지금 바로 교육방 안으로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주도 섹터 매매법에 대한 이야기 함께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주도 섹터 매매 방법 어떤 기법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주도 섹터를 보는 건 검색식을 통해서 섹터를 공통된 걸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걸 이제 인지를 했으면 이제부터는 매매를 할 때 거래대금이 큰 걸로 이제 보셔야 되고 그리고 비슷한 종목들로 하셔야 됩니다. 주도 섹터라는 게 사실 비슷한 종목 잡자예요. 지금 뭐 다른 종목 잡자가 아니라 비슷한 종목들로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비슷한 종목들은 꾸준하게 올라가는 거 제가 화장품이나 아니면은 뭐 타 섹터 얘기를 잘 안 하는 거 아마 아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지금 이 반도체 시장이 좋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굳이 다른 섹터를 봐야 될까요? 뭐 여행주, 뭐 이런 걸 봐야 될까요? 전혀 볼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럼 비슷한 종목들은 결국 데이터 센터를 구성하는 그러한 종목들인데 이 비슷한 종목들을 어떻게 매매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거래대금이 큰 거, 상승이 크게 나오려면 거래대금이 많이 발생을 해야 됩니다. 거래량으로 하시는 분 계시는데 뭐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거래량은 주관적인 겁니다. 종목마다 주식량이 달라요. 주식량이 다르고 그리고 이제 움직이는 그런 게 다르다 보니까 결국에는 돈이 얼마가 들어갔느냐가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거래 대금으로 설정을 해놓고 봅니다. 대금 보고 하시면은 조금 더 나을 거예요. 거래량은 높은데 거래 대금이 생각보다 적네, 생각보다 돈이 덜 들어왔네. 이 종목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런 종목 잘 안 하고요. 거래 대금이 많이 발생하고 그리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지금 시장에서 뭐 손절가를 잡느니 뭐 이런 거 저 정말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반도체 수요가 계속 늘어나요. 그럼 뭐 손절가 뭐 5% 잡아가지고 손절하고 뭐 이렇게 간다고 하시는데 손절 안 하고 그냥 들고 계시는 게 리스크 관리 그냥 되는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안 그래도 시장 변동폭이 너무 커가지고 마이너스 10%, 15% 나오는 게 그냥 일상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면 단 이틀 만에 마이너스 30%였던 종목도 지금 마이너스 10%로 넘어간 애들도 있고 심지어 빨간불 나온 애들도 있을 겁니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뭘 바라는지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이 거시경제 측면에서 데이터 센터를 짓는 애들이 강하다는 걸 알고 있으면 그냥 간단하게 얘네들 위주로 갖고 있으면 손절 안 하고 들고 계시는 게 맞다입니다. 그리고 방금 보셨던 거래대금을 그리고 등락률을 이용해서 주도 섹터를 파악하는 거 여기서 방금 말씀드렸던 5개 이런 애들 모아보면 광통신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광통신주가 주도 섹터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목요일은 로봇이었어요. 저는 로봇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대형주들 거래대금이 다 일로 쏠려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잡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차트 좋아하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저도 차트 보기는 합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차트를 어떻게 이용하냐면요. 일단 상승이 한번 크게 나온 종목, 거래대금이 크게 터져주고 상한가 근처까지 한번 간 애들을 내려왔을 때 매매합니다. 저는 뭐 다들 트레이더라고 하시면은 그냥 상한가에 매수하셔도 상관없으세요. 근데 뭐 트레이더 했으면은 제 방송 안 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상한가 크게 나오고 거래대금이 이렇게 5천억 규모로 크게 발생을 했다라고 치면은 저는 내려올 때 잡으세요라고 말씀드립니다. 올라타지 말고 달리는 말 올라타면 넘어진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달리는 말 올라타지 말고 내려올 때 말이 잠깐 쉴 때 매수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내려온다라는 기준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냥 5일 이평선 닿으면 매수하세요. 그게 차라리 낫겠습니다. 파란불 나오면 매수하라고 말씀드렸는데 파란불 0점 몇 퍼 나왔다고 바로 들어가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상한가 근처까지 한번 크게 올라준 애를 기준으로 삼아서 이 종목이 5일 이평선까지 한번 내려오면은 이 자리에서 매수하는 방향으로 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는 뭐 7% 이상 뭐 이렇게 기준 잡지 말고 더 갈 것 같으면 일부 매도하시고 그리고 더 안 갈 것 같으면은 그냥 전량 매도하시고 이렇게 확정 수익 가져가시면서 매매하시면 되고 그리고 저도 뭐 최근에 뭐 SKC나 아니면은 뭐 LG전자나 아니면 LGCNS 이러한 종목들 제가 긍정적으로 계속 평가하면서 큰 상승이 나오는 거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런 종목들을 제가 뭘 봤냐면 일단 제가 매매하는 거 한번 알려드리면 제가 오전에 종목들을 3개 정도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오전 갭 구간에 종목들 넣어드리거든요. 제가 관심으로 보는 종목들 오늘 시장에 대장이 될 것 같은 종목들 3가지를 제가 오전 갭 구간에 넣어드립니다. 대표적으로 LGCNS 같은 경우에는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이게 지난주에 아마 제가 매매를 했을 텐데 당시에 제가 오전에 LG전자를 넣어드렸습니다. LG전자를 넣었는데 LG전자 하면 로봇 관련주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는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대주 로보스타의 최대주주로도 있고 그리고 2대 주주가 아마 로보티즈 이렇게도 되어 있는 데다가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또 액추에이터 대장주죠. 그리고 이제 LG전자는 로봇 밸류 체인으로 계속 묶여 있다라는 걸 아마 보셨을 텐데 아무튼 LG전자라는 걸 제가 만약에 주도주로 말씀을 드렸다라고 치면은 이에 파생되는 종목들을 계속 설정을 하셔야 돼요. 어떤 종목이냐? 방금 말씀드렸던 로보티즈
LG전자가 최대 주주로 있으니까 LG전자 올라가면 당연히 수혜를 받겠죠. 심지어 로봇주니까. 그리고 뭐 2대 주주인 뭐 로보티즈. 당연히 로봇에는 액추에이터가 들어가야 되는데 마침 또 LG전자랑도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이쪽을 보는 거고. 원래는 하이젠 R&M도 있거든요. 근데 하이젠 R&M은 환기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LG전자뿐만 아니라 LG CNS도 당연히 보셔야 되는 건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LG전자가 올라가면 얘네들이 따라간다라는 건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차트를 한번 봐보는 겁니다. 저점 대비 올려주는데 지난날 정고점을 봤을 때 돌파 못하는 자리 이런 자리가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해요. 과감하게 매수합니다. 여기서 못 넘어가면 큰 하락이 나오지만 큰 하락이 나오면 오히려 더 담습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 센터 인프라나 이런 걸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내리면 더 담아야지 라는 생각으로 갖고 계시니까 내리면 더 담는다라고 말씀드리고 만약에 이 천장을 돌파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보셔야 되는데 특히나 주식을 하면서 한번 물려보신 분들은 위에서 사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다 보니까 내려왔을 때 사는 걸 계속 꿈꿔요. 근데 시장은요. 올라가는 애들만 올라갑니다. 그리고 내려가면 지하라고 생각했는데 지하 100m 안반수 다 뚫려있는 우물바닥까지 다 멘틀까지 다 뚫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보지 마시고 왜 지금 인류가 땅을 들어가는 것보다 뭐 당연히 땅을 왜 못 들어가냐면 안에 튼튼한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못 뚫는 겁니다. 하지만 천장은 비어 있죠. 뭐 성층권, 뭐 열권 이런 거 다 뚫고 나가면 우주인데 우주 텅 비어 있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텅 비어 있는 공간이니까 돌파하게 되면 크게 상승이 나와요. 그래서 이러한 자리에서 매수하게 되면 큰 상승 나온다. 대표적으로 현대무백스도 그랬고요. 현대무백스가 아마 32,500원일 겁니다. 그리고 LG CNS도 지금 이 75,000원짜리 그리고 LG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종목들 보시면 돌파해 줄 수 있는 자리를 보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우리가 재료를 토대로 그게 어느 정도 깔려 있는가 이렇게 보셔서 매매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LG CNS 이렇게 올라가면 당연히 로봇도 다른 애들 올라가는 거 아니야? 해서 로보스타 보시면 돼요. 아, 로보스타도 가겠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로보스타도 상한가 갔어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파생되는 종목들을 보셔야 돼요. 저점 대비 올라가고 파생되는 애들로.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해야 좋은 결과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창근 전문가님의 주도 섹터 매매 방법에 대한 이야기 함께 들어봤습니다. 주도 섹터 매매법을 통해서 좋은 상승 흐름이 나올 만한 종목들 미리미리 공략을 해주고 계신데요. 오늘 방송에서는 못다한 더 자세한 투자 기법과 전략들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최창근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무료 교육방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생방송 50분 동안만 무료 교육방 입장 가능하시고요. 교육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거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최창근 세 글자 보내주시면 지금 바로 교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교육방에 들어오시게 되면요. 다음 주 시장에 대한 핵심 전략들뿐만 아니라 천상계로 갈 수 있는 종목을 포착할 수 있는 검색시까지 무료로 함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으로 하는 투자가 아니라 기준이 있는 매매 전략 세워보고 싶다. 매일 급등하는 종목들 나도 함께 포착해보고 싶다 하신다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거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최창근 세 글자 보내주셔서 지금 바로 교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주식 라운지 하이라이트 최창근 전문가님의 천상계 예상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굉장히 오랜만에 나와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선물 같은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당연히 대형주로 보셔야 되고 그리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이제 대형주로 보셔야 된다고 해서 중소형주가 안 간다는 게 아닙니다. 뭐 건설회사 기준으로 치면은 종합건설회사가 있으면 원청이 있으면 하청도 당연히 돈을 버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는 코스닥도 결국 올라간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중소형주들도 영업이익이 계속 늘어나는 거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그냥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지금은 돈이 먼저 많이 들어가는 쪽은 당연히 대형주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고가 근처에 있는 거 방금도 제가 천장 이야기를 했었죠. 천장 근처에 있는 종목들은 다 대형주들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지금 시장 변동폭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대형주들도 이제 가볍게 움직일 정도로 시장이 마구마구 움직여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로 매매를 하셔야 되고 이것도 보시면 제가 사실 현대차 자주 보셨던 분들은 현대차 50만 원, 55만 원 이 자리에서 다 잡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때 당시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는 현대차예요 라고 말씀을 정말 많이 드렸었는데
이거 그냥 한번 복기를 해보면 얘도 저점 대비 올리다가 이 55만 원 돌파하고 나서 이렇게 크게 올라간 거거든요. 이게 지금 이쪽이 변동폭이 커서 이렇게 나오는 거지 좀 줄여보시면은 이 55만 원 돌파를 못했습니다. 근데 여기 천장 뚫자마자 이렇게 신고가 나와주는 건데 당연히 가는 말이 더 갑니다. 그리고 내려왔을 때 잡아야겠죠. 그래서 지금은 내려온 자리이기도 합니다. 5일 이평선 닿는 자리이기도 하고 70만 원 다시 한번 저점 대비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대차 좋게 보고 있고 자 그러면 현대차를 한번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 그 진짜 현대차 가는 거 아니야? 하고 좋다라고 하는데 나는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라고 하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파생되는 애들을 보시면 되는 겁니다. 현대차 올라가면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미 다 아실 거예요. 현대무벡스. 현대 빼야겠다. 그리고 무벡스, 오토에버. 다 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보실 게 아니라 같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글로비스, 모비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리고 현대차가 현대 차량으로 보셔가지고 기아 여기에서 기아로 매수하신 분 계시는데 기아 하시면 안 됩니다. 기아 하면 안 되는 이유는 얘는 보스턴 다이나믹스랑 연관이 없어요. 로봇으로 보셔야 됩니다. LG전자가 왜 올라가겠어요? 로봇 때문이거든요. 기아는 로봇이랑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현대 로봇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익률 분포를 보면은 로봇의 가장 핵심인 오토에버가 당연히 수익률이 좋은 거고 그리고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 지분율을 따져보면은 모비스가 20%로 두 번째로 많습니다. 1등은 현대차고요. 당연히 얘는 무거우니까 뭐 그렇다고 치고 그 다음이 글로비스입니다. 그래서 수익률을 보시면은 이 순서로 가요. 무벡스도 마찬가지로 기술력으로 가기 때문에 얘네 둘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는 알게 되는 거겠죠. 현대차가 올라가면 얘네들을 잡아야겠다. 그래서 지난번에 무벡스랑 오토에버로 상한가 근처까지 가져가신 분들 엄청 많았었잖아요. 제가 현대차 올라갑니다. 로봇 보세요. 라고 말씀 정말 많이 드렸을 때 로봇 뭐 잡아야 되지? 하시지만은 저랑 같이 계속 보셨던 분들은 제가 그냥 로봇 보세요라고 해서 그냥 이 중에 하나 잡고 20% 넘게 수익을 가져가셨어요. 이 구조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LG전자 올라가면 뭐가 올라간다? 로보스타, 로보티즈 아니면 LG CNS 이런 종목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삼성전자 올라갔는데 삼성전자를 따라갈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 하면 삼성전기라고 옛날 제가 이데일리 나왔을 때도 말씀 정말 많이 드렸던 건데 삼성전기는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러면은 파운드리 관련주 중에서 뭐가 제일 좋을까? 천장에 가까운 게 뭘까라고 하면은 두산테스나가 있습니다. 18만 원짜리죠. 이런 자리에서는 매수를 하되 크게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한 16만 원까지는 열어두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를 보는 이유는 돌파 구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 이 회사는 그냥 두산 회사냐 뭐 이런 게 아니라 얘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LSI라고 그 파운드리 관련주 쪽에서 지금 삼성전자의 시스템 LSI의 매출 지분의 한 80에서 90% 정도? 이 부분을 이 친구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올라가면 얘도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종목들을 머릿속에 구상을 해놓으시면은 아 내가 삼성전자를 놓쳐도 두산테스나라도 해볼까? 이런 식으로 접근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접근을 주식을 바라보셔야지 그냥 한 종목만 봐가지고 그 종목의 사랑에 빠져버리면 계속 올라타다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LG전자가 지금 신고가 근처에 있습니다. 그러면 LG전자가 만약에 올라간다라는 전제를 세우면 LG전자가 24만 원을 돌파를 했어요. 지금 23만 7천 원인가 하거든요. 근데 24만 원이 여기가 고가입니다. 근데 이 고가를 바로 돌파를 한다. 그러면은 로보스타도 바로 매수하시면 되는 건데 24만 원을 돌파해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얘 매수하는 방법 알려드리는 거예요. 최대 주주가 LG전자이기 때문에 LG전자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24만 원을 돌파해서 크게 올라갔는데 로보스타가 이 9만 원짜리를 돌파를 못했다. 그럼 9만 원 밑에서만 매수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돌파하면 또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변두폭 개념으로 보면은 얘가 좀 더 강할 수 있겠죠. 그래서 LG전자가 24만 원 위를 돌파해서 신고가 영역을 보여준다. 그리고 마침 LG CNS나 뭐 로보티즈도 같이 올라간다. 로보스타 보시면 되는 겁니다. 신고가 근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전력은 돈이 된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서 사실 가온전선이 낙폭이 심해서 가온전선을 말씀드렸지만 가온전선이 올라가 버렸어요. 그럼 다음 전력주는 뭐가 될까라고 하면은 당연히 LS일렉트로닉 나쁘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이런 애들은 갖고 있어야 돼요. 왜? 데이터 센터에 뭐가 들어간다? 전력이 들어간다. 그래서 제가 전력은 돈이 된다라고 말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다시 저점 대비 올려주고 있는 데다가 매물 구간이 또 30만 원이기 때문에 지금 얘가 주도해주지는 않아요. 주도해주지는 않는데 나는 전력주를 조금이라도 모아보고 싶다 이런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냥 30만 원 밑에서만 갖고 계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현대차부터 두산텔스타, 그리고 로보스타, 그리고 LS 일렉트릭까지 총 4가지 종목 선별해 주셨습니다. 저희 주식라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드리지 않는다는 점 현명한 투자 판단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천상계로 갈 수 있는 종목들 함께 체크를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단 한 가지 히든 종목 지금 바로 만나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히든 종목인데 방금 로보스타 얘기를 해서 차트만 보고도 아실 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로보밸류 체인 부각이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사업이 당연히 부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올라가면 로보스타가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그냥 하나 말씀드리면 뭔 종목인지 알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대신 고가 근처라서 소액 접근했다가 내려오면 담는 방향으로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대형주고요.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로보스타 로보티즈의 핵심적인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들어와도 안 알려줄 겁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대로 보셨다면 다른 분들이 알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24만 원 이 자리가 돌파 구간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 자리를 돌파하게 되면 뭐 로보티즈나 로보스타나 LG CNS나 이러한 종목들이 올라간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얘는 기준이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 갖고 계시면 나쁘지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도 설명드렸지만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서 반도체가 계속 필요로 하니 노동자들이 이를 통해서 성과금을 요구할 절호의 기회다. 근데 당연히 시장 입장에서 바라보았을 때는 저러한 리스크가 생기면 로봇이 필요로 하겠네로 접근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반도체도 좋고 다 좋지만 그러한 관점으로 보자면 지금 로봇주들은 좀 시작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셔가지고 이러한 자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트는 마지막에 보는 겁니다. 제가 매매 기법을 굉장히 짧게 설명해요. 그리고 그냥 넘어갑니다. 거의 왜냐면은 뭐 손절가를 잡고 뭐 이렇게 하신 분들 중에 손절하고 날라가 버렸어요라고 하신 분들이 너무 많고 저도 그랬습니다. 오히려 기법에 충실하기보다 거시경제 측면에 바라보셔가지고 매매를 하는 게 가장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결과니까 그 부분으로 참고하셔서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으로 시장 바라보신다면은 한번 매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에 대한 더 자세한 투자 전략과 종목명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최창근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무료 교육방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생방송 50분 동안만 무료 교육방 입장 가능하시고요. 교육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거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최창근 세 글자 보내주시면 지금 바로 교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교육방에 들어오시게 되면요, 다음 주 시장에 대한 핵심 전략들뿐만 아니라 천상계로 갈 수 있는 종목을 포착할 수 있는 무료 검색시까지 함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천상계 기법을 활용한 매매 전략 제대로 한번 배워보고 싶다. 시장을 주도할 만한 좋은 종목들 미리 좀 선점해보고 싶다 하신다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거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최창근 세 글자 보내주셔서 지금 바로 교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최창근 전문가님과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주말 주식 라운지 아쉽지만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에 더욱더 강력한 승부 전략으로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